강풍으로 한때 중단됐던 영양 꽁꽁 겨울축제가 재개장 이후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양군은 축제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교육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경주시가 3월 새학기부터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내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약 31억 원입니다. 영천시가 아열대 작물 재배에 관심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동 실증 재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아열대 스마트팜 단지를 공동 실험 공간으로 개방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파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북 영양에서는 추위도 잊은 채 눈과 얼음 위에서 겨울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강풍으로 한때 중단됐던 영양 꽁꽁 겨울축제, 재개장 이후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양군은 축제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 위를 빙글빙글 돌고 썰매를 타고 슝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혼자서도 타고 아빠와도 타고 어쩌다 살짝 부딪혀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경북 영양군 현리 빙상장에서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가 한창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객들은 추위도 잊은 채 눈과 얼음 위에서 겨울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오빠가 미안했어도 재밌었어요. 엄마, 아빠 또 데리러 와주세요. 작년에도 오고 올해도 왔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또 올 거예요. 저는 작년에 왔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올해 또 오게 됐는데 축제 규모도 더 커지고 뭐 볼거리, 즐길거리가 더 많아져서 더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영양 꽁꽁 겨울축제는 지난 9일 개장했지만 강풍으로 10일부터 나흘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시설물 정비를 마친 뒤 지난 14일 다시 문을 열었는데 재개장 이후 열기는 더 뜨거웠습니다. 20일 기준 판매된 체험 이용권은 2만 6천여 장, 지난해 전체 판매량인 2만 4천 장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영양군은 얼음 낚시터와 눈썰매장을 보강하고 빙어 튀김 등 겨울 먹거리를 늘리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동 암산 얼음축제 취소로 사실상 경북 북부권의 유일한 겨울축제가 된 데다 포항과 영덕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남부권 방문객도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늘어난 만큼 안전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27cm에서 32cm 정도를 보이고 있어서 축제장에서 즐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운영위원들이 상시적으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 15명 정도가 얼음 상태를 항상 상주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은 한파가 이어지면서 얼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축제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눈과 얼음 위에서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영양 꽁꽁 겨울축제는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20일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만난 데 이어 2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이 만나 교육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육 자치와 교육 재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행정통합특별법에 교육 분야 특례를 반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는 교육 통합은 전국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임 교육감은 통합추진단에 교육 분야도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발전의 근간인 교육 자치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과 원칙이 특별법에 담겨야 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 직선제, 재정 운영의 자율성, 책임 있는 관리 체계 같은 핵심 원칙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산불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겨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하고 산불 방지 특별 종합 대책을 가동합니다. 이번 대책은 산불 지휘 체계 단순화, 헬기 신속 투입, 감시 체계 고도화 등 골든타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산림청의 산불 대응 단계가 4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됨에 따라 도 현장 지휘 협력관을 10헥타르 이상 확산 우려 시 즉시 파견하고 헬기 투입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야간 대응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신속 대기조를 편성해 밤 10시까지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보완했습니다. 또 산림재난 대응단을 연중 운영하고 드론 기반 감시 체계를 확대합니다. 경주시가 3월 새학기부터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내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이번 정책은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기존 교통카드만 있으면 별도 절차 없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 승차는 기존 요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는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시의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준 시내버스 이용 건수는 어린이 약 18만 건, 청소년 약 163만 건으로 연간 소요 예산은 약 31억 원입니다. 영천시가 아열대 작물 재배에 관심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동 실증 재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아열대 스마트팜 단지를 공동 실험 공간으로 개방하고 농업인이 제안한 아열대 작물이나 재배 기술을 실제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참여 농업인은 평소 궁금했던 작물이나 신기술을 제안하면 시가 묘목과 필요한 자재를 준비해 스마트팜에서 실증 재배를 진행합니다. 비용 부담은 없으며 재배 결과는 모두 공개되고 다른 농가에도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될 예정입니다. 영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검증하고 차세대 소득작물 발굴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 방법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바깥에 나가면 말 그대로 살을 애는 추위가 이어지고 있죠. 이번 추위 언제까지 갈지, 또 봄이 오기 전에 이 정도 추위가 다시 찾아올지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봅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추워도 너무 추운데요. 이번 추위 예년에 비해 어떤 수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이 대한이었는데 절기상 원래 큰 대자 소환보다 대한이 더 추운데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대한이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환 추위가 더 이제 우세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본래 대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지난 겨울을 돌이켜 보면 한 하루 이틀 정도 기온이 뚝 떨어졌다가 바로 기온이 회복되고 이랬거든요. 공기의 순환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1월 하순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내려오지 못했던 북극의 찬 공기가 이제 남쪽으로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또 저 미국 쪽으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큰 한파를 불러왔는데 21일 아침 화천 광덕산은 영하 21.8도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이번 추위의 원인을 이상기후로도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추운 걸 가지고 이상하다, 이상기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원래 이 정도 추위를 보여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안 추웠거든요. 그 안 추웠던 게 이상한 거죠. 그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덜 추웠는데 이번에 그 대한 절기를 맞이해서 원래 모습을 찾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지냐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한파는 강하기도 하지만 오래 가기도 할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 22일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니까 이 가장 정점을 보이겠고 바로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한 27일 정도 되면 요즘에 보이는 평년값으로 회복하니까 지금은 평년보다 낮은 그런 한파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년 수준, 원래 모습을 찾으려면 한 26일 이후 정도가 될 거니까 이번 추위가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찬 공기가 바다 위를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눈구름 때문에 전라도 서해안, 또 제주도, 한라산 부근, 울릉도에서는 21일부터 24일 사이에 제법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남 서해안과 제주 그리고 울릉도에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셨는데요. 이게 무거운 습설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포근하다가 찬 공기가 내려와서 눈이 내릴 때는 그 내리는 눈이 건설이 아니고 습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 5cm, 10cm만 쌓여도 비닐하우스 붕괴 이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비가 여러 날 내리면 좀 불편하더라도 그 비닐하우스에 눈을 걷어주고 이런 그 수고운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네, 끝으로 남은 겨울 2월까지 이런 한파가 또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 기준으로 22일 날 영하 14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 떨어지는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그 절기상 대안이 지났고 태양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낮은 뭐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추위는 없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기온은 떨어졌다 오르고를 반복하니까 이번 한파가 올겨울에 가장 추운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송군이 나도 청송 홍보맨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나도 청송 홍보맨은 청송군청 각 실, 과, 원, 소당 1명씩 선발해 구성한 조직으로 선발된 96명의 직원들은 군정 소식과 지역 정보를 SNS에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청송군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직원이 SNS에 직접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며 향후 업무에 AI 기술을 활용한다면 효율성과 홍보 효과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수원특례시 의회 방문단에 공공하수처리장과 수질연구동을 공개하고 선진 수처리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견학은 수원특례시 의회 의정연수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방문단은 GJR, GKSBR 등 경주시 자체 수처리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체계적인 수질 관리 시스템을 둘러봤습니다. 경주시는 현장 적용 중심의 행정과 기술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질 개선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 간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올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1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지난해보다 5억 원 늘어난 규모로 12개 분야에 걸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집니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 개선과 중소기업 화재 보험료 지원 등이 신규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시제품 제작, 해외 전시회 참가, 기술 고도화,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 등 수출과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주시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